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초대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살 박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새벽 6시 반에 또 일찍 잠에서 깼어요. 요즘 들어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이른 아침이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흰머리가 부쩍 늘었더라고요.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반지하 전셋집은 제가 3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워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외롭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딸 소정이가 결혼해서 따로 살게 된 후에도 손녀 다현이가 자주 놀러와서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만두 만들어요? 할머니,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다현이의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올해 25살이 된 다현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는 따뜻한 목소리가 저에게는 보물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딸 소정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되어서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우유 사러 나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라 모든 분들과 다 안면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봐요. 이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나니 오후 2시가 되었더라고요. 혼자 먹기엔 늘 양이 많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가서 저녁 반찬거리라도 사올까 생각했습니다. 장 보는 일이 제게는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였거든요. 동네 재래시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채소 가게와 생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뭐 사러 왔어? 고등어가 싱싱하네요. 하나만 주세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작은 걸로 드릴게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고, 박영희 씨.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시장 입구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 최말순 씨가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저보다 2살 위신 분인데 동네 소문에 밝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어머, 말순 언니. 안녕하세요. 영희 씨, 정말 축하해요. 말순 씨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고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축하요? 뭐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손녀 다현이 결혼 준비 한창이라면서요. 우리 큰아들이 같은 회사 다니는데 어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고등어 봉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현이가 결혼을? 어머, 진짜 몰랐구나.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 했나? 말순 씨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언니, 확실한 얘기예요. 글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혹시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드린 건 아닐까?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긴 손녀의 인생 최대 사건을 시장 아주머니 입을 통해 처음 듣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래도 참 좋겠다. 손녀 시집 보내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말순 씨 말에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쁨이라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기쁨이 아니라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준비하실 일이 많겠네요.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요. 말순 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장 소음이 멀게 들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오늘은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어요.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나는 가족이 아닌가?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감당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 안에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 소정이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에서 들었는데 다현이 결혼한다는데 사실이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초라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과연 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딸 소정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정아, 다현이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딸이 작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엄마 아직 제대로 말씀 못 드렸어요. 준비가 정신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이었구나. 정말로 손녀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준비했는데 왜 나한테는 말도 없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벌써 몇 달 전부터요. 엄마, 요즘 결혼 준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예식장 잡는 것만 해도 한두 달은 걸리고. 몇 달 전부터라고요? 저는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도 저에게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시라고요? 그 말 속에는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결혼 준비해서 할머니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소리였어요. 준호야, 그래도 할머니인데. 물론 가족이죠. 결혼식 때는 당연히 오셔야 하고요. 그때 예쁘게 차려입고 오시면 돼요. 결혼식 때만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는 끼워주지 않겠다는 거죠. 마치 하객처럼 그냥 와서 구경만 하라는 것 같았어요. 딸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년 봄쯤 하기로 했어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확정되면 연락드릴게요. 내년 봄이면 반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소식도 없었다니.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녀 결혼식 날짜도 나중에 연락해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정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미리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준비할 게 있잖아. 엄마, 뭘 준비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알아서 한다고요? 마치 제가 방해나 되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손녀 결혼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그럼 다현이는 뭐라고 하더냐?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싶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다현이도 바빠서요.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 걸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짐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에는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결혼식에만 와달라니. 평생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딸 대학까지 보냈어요. 손녀가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돌봐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용돈도 챙겨주면서 키웠는데 말이에요. 어린 다현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는 할머니와 대화 한 번 나누기 어려워할 만큼 바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든 걸 혼자 결정하겠다고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8시쯤 딸 부부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예식장이랑 혼수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사위의 목소리에는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투가 역력했어요. 저는 벌써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다현이 결혼인데 할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 준비에선 저를 완전히 배제하더니 돈 문제에서만은 저를 찾는 거였어요. 이럴 때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다현이가 원하는 드레스도 비싸고 해서 2천만 원이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저축의 대부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위가 집 문제를 들먹이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다현이 몫으로 갈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집문서 일부를 딸 앞으로 넘겨준 거였죠. 가족인데 뭐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게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다현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 때도, 딸 부부가 차를 바꿀 때도 항상 급하다는 핑계로 저를 찾았었거든요. 생각해 볼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손녀 결혼은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라릴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돈이 필요할 때뿐인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저만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심정 같았어요. 환하게 빛을 밝혀주지만 정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그날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머리가 무겁고 몸이 아팠어요. 창문을 열어도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젯밤에 생각해 보셨어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비슷한 전화들이 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번갈아 가며 걸어오는데 내용은 다 비슷했어요. 돈 이야기만 하고 끊는 짧은 통화들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에게는 돈을 주는 존재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손녀 결혼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요. 순자 언니가 물어보면 그냥 잘 되고 있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루는 집 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30살의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혼자 딸을 키워왔던 세월들이 떠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딸 숙제를 봐주던 날들. 그런 날들이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딸이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식당 사장님께 무릎을 꿇고 빌렸던 기억도 생생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라 씨, 딸 공부시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처음 봐. 딸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단 마련하느라 저축해둔 돈을 다 털었고 혼수도 빚을 내서 준비해줬어요. 그때 딸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손녀 다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딸네 집에서 살면서 온갖 집안일을 다 해뒀습니다. 기저귀 갈고 밤에 깨서 분유 타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행복했어요. 다현이가 자라면서 제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뛰어와 제 품에 안기던 아이였어요. 함께 한두를 빚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웠습니다. 7살 때 다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 순수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다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 통화도 짧아졌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예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바쁜 거라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혼 준비는 혼자 다 하겠다고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니 정말 서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마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더 지나면서 연락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쉽게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예전에는 그래도 안부 인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되고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밤이면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제가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 하는 거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저만 소외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집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지금의 제 마음과 비슷했어요. 뭔가 끝나가는 것 같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일주일 정도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일주일 후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말이야? 사실 저희 형편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제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상여금도 깎였고 다현이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이런 사정을 미리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다현이 회사 상사들이 결혼식에 올 텐데 부장님과 과장님들 앞에서 제대로 된 결혼식을 못하면 다현이가 직장에서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체면 때문에 할머니 돈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준호야, 그럼 수입에 맞게 결혼식을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이 다 이래요. 너무 초라하게 하면 다현이가 창피해해요. 창피해한다고요? 할머니가 30년 동안 모든 돈으로 체면을 차리겠다는 건가요? 직장 상사들한테 보여주려고 할머니 돈으로 치장하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나중에는. 사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현이 몫이 될 돈이라고 말하려던 거죠. 마치 제 재산이 이미 그들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돈을 마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서 모은 돈을 말이에요. 준호야, 나가라. 네. 어머니, 갑자기 왜?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그런 소리 하러 오지 마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솔직하게? 내 돈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게 솔직한 거야? 사위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사위가 놀라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사위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소리를 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현우가 그러는데 화를 내셨다면서요? 소정아, 너희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돈통으로 보는 거 아니야? 결혼 준비할 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더니 돈이 필요하면 매일 전화하고. 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라고? 소정아, 솔직히 말해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나한테 손 벌릴 거야? 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마 그들의 계획 속에는 이미 제 돈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소정아,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이게 엄마가 받을 대우야? 엄마, 저희가 언제 엄마를. 그럼 뭐야? 결혼 준비는 바쁘다고 혼자 다 하고 돈만 달라고 하는 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도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엄마한테 부탁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수입에 맞게 결혼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지훈 법무사는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탁이나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보호하고 처분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이미 딸 앞으로 넘어간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남은 재산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시거나 유언장을 작성해서 어머니 뜻대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여러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가족들의 동의 없이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계세요. 며칠 후 저는 사회복지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독거노인 지원 사업, 지역 복지관 운영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기부해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정말 큰 힘이 돼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삶이 자신 손에 돌아온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딸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았을 텐데요.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결혼 준비도 같이 하고 모든 걸 상의 드릴게요.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같이 예식장 보러 갈까요? 딸이 밝은 목소리로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함께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태도를 바꾼 게 뻔히 보였거든요. 돈은 안 줄 거야. 그거 알고 있어도 같이 하겠다는 거니? 딸과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 돈 안 준다니까 표정부터 변하잖아.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응, 결정했다. 정말요? 그럼 언제까지? 안 준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안 준다고 했어. 너희들 결혼 자금 안 도와줄 거야.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다연이 결혼인데 할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동안 생각해본 결과야.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응, 진짜야. 그날부터 딸과 사위에게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돈 줄 사람이 아니면 관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평소처럼 밥을 지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신혼가전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새 집을 꾸미는 모습이 눈부셨지만 더는 부러움이 아닌 차분한 단념이 마음을 채웠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동네 순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미라야, 오늘 다현이 결혼식 날 아니야? 왜 집에 있냐? 초대받지 못했어요. 뭔 소리야? 할머니가 손녀 결혼식에 못 간다고 그런가 봐요. 돈은 달라고 하더니 정작 시계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순자 언니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후 딸 소정이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은 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딸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정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엄마 결혼식이. 엄마 없이 하니까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잘했잖아. 예쁘게 했을 거 아냐? 아니에요. 손님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하면서 다현이도 중간중간 울고 다현이가 울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소정아. 너는 지금 왜 온 거냐? 결혼식 끝나니까 이제 내 생각이 난 거야. 돈 필요할 때는 매일 전화하더니 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건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긴 했지만 과연 진짜 변할까 싶었죠. 소정아, 앞으로 엄마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우면서 말이야. 이미 길을 정했어. 엄마, 그럼 저희는요?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앞으로 정말 다시는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도움이야 당연히 줄 거야. 하지만 전처럼은 안 될 거야. 딸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진짜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거지. 체면 차리려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건 안 도와줄 거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저도 정말 달라질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딸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다현이가 인사드리러 오고 싶대요. 그래, 언제든지 오라 그래. 사흘 후 손녀 다현이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바쁘다고 연락 안 드리고. 다현아,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할머니, 결혼식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뭔가 빈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현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너는 정말 할머니 없는 결혼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냐? 다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의미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중요한 분인데 그럼 왜 그때는 몰랐니? 정신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편한 걸 택한 거예요. 할머니 눈치 보기 싫고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다현이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다현아,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까?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어. 그날 저녁, 다현이와 함께 저녁을 해먹으면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옛날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봉사활동하고 있어.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처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진짜 보람 있는 일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손녀가 진짜로 변한 것 같았거든요. 그 후 매주 주말이 되면 다현이가 와서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분들도 젊은 다현이를 보며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봉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에요. 그래, 맞아. 할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체면이니 뭐니 하면서 정작 소중한 건 놓쳤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했죠. 내가 지켜야 할 건 손주 체면이 아니라 내 마지막 삶이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지. 다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진짜 내 삶 같구나.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제가 바라던 진짜 삶이었어요. 며칠 후 딸과 다현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돈 때문에 찾아뵙는 게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오래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